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팔령산 능가사 주지 진호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바쁩니다. 지나간 일 붙잡고 후회하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는 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천천히 숨 쉬면서 내 마음이 어디쯤 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찰 음식을 통해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한 끼 음식이 어떻게 마음을 쉬게 하는지, 천천히 먹는 일이 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비워내는 밥상 안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차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 능가사에서만큼은 잠시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연과 음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천천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매운맛, 자극적인 맛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건강과 치유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그 흐름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됐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과 미식가들도 사찰 음식을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찰 음식 안에는 생명 존중 사상과 절제의 미학,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이고 곧 명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에도 수행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재료를 고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재료를 손질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칼을 잡을 것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씻고 다듬을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먹을 것인가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단순히 맛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덜어내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줄이고 자연 본래의 맛을 살리고 제철 재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담겨 있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왜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쓰지 않을까요? 사찰 음식에는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파, 마늘, 달래, 부추 같은 오신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화학 조미료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음식도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너무 강한 향과 자극은 마음을 쉽게 흥분시키고 번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음식도 최대한 담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가 통상적인 오미가 아니라 육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 맛이 담백한 맛입니다. 담백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가진 깊은 맛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고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시대에는 처음에는 심심하고 별 맛이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속이 편하다, 몸이 가볍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사찰 음식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 출가해서 절에 왔을 때 스님들이 밖의 음식을 거친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밖의 음식은 이제 처음 먹으면 맛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날 굉장히 힘들게 하죠. 정신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삽찰 음식의 그 담백한 그 맛이 나를 가장 편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지금 이제 추가해서 절에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사찰 음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 호흡 명상, 뭐 걷기 명상, 그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명상인데요. 음식 먹는 그 자체가 정말로 그 음식 밥 한 술 입에 들어가는 거, 입에 들어온 느낌, 그 다음에 그 향, 맛, 그거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명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소에 먹고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뭔 상관없이 그냥 의식 좀 먹기만 하죠.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맛에 타닉한 거죠.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데 그 맛에 취해서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맛에 이제 빠져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음식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맛과 음식의 향과 그 내가 지금 일련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추가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바로공양을 이제 큰 방에 모여서 이렇게 전 대중이 잘 하는데 뭔 소리만 나도 이제 뭐 조금 막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 음식 먹는 그 자체가 그 바로공양 속에 모든 걸 집중해서 그 음식 바로 공양 그 한 끼의 모든 그 순간만큼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음식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색수상 행식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그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내 수작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조리 과정에 다 들어있죠. 만드는 우리 모든 것은 다 이제 연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운이 그 음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이 굉장히 짜요. 그러면 오늘 음식 만든 주방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갑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분이 업이 되면 짠맛을 전 못 느껴. 근데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이 어떻게 우리하고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든 음식과 내 기분이 좋을 때 만든 음식,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받아서 먹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냐에 따라서 그 맛이 틀려지죠. 그 사찰 음식이 아까도 말했듯이 오신채도 안 들어가고 동물성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걸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알면 좀 줄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 이제 음식을 가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뭐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면 이래서 육식을 하지 말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신채도 마찬가지고 한 3년 이상 이렇게 섭취를 않고 살아보면 이래서 오신채를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육류를 섭취하든가 오신채를 섭취를 해도 거기에 이제 그 성정이 쏠리는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말이지. 육식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오신채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니까 거기에 가지는 않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음식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생명 아닌 재료가 없거든요. 음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에 생명 아닌 게 없어요. 다 자기 생명을 내서 그 생명을 내가 먹고 내 생명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채취를 해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과해 죽여버리는 이런 재료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속에서 그 음식 속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명상은 꼭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서나 명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찰 음식 안에는 우리가 모든 명상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루고 이제 정성껏 만들어서 음식을 섭취할 때도 천천히 씹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식사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요즘 이제 하도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휴대폰 보면서 먹고 생각은 딴 데가 먹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급하게 이제 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맛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도 놓치게 되고 그런데 천천히 먹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죠. 밥의 향도 느껴지고 씹는 소리도 들리고 몸이 이제는 충분하다 말하는 순간까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채우기만 하는 거죠. 뭐 밥비 마트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고 가는 요즘 현대인들, 그 다음에 맛집만을 찾아다니면서 그 맛에 탐닉해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러다 보면 두 가지도 전부 다 문제가 되죠. 이제 몸의 건강상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제 정말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그 삼각김밥을 올곧이 정말 천천히 내가 씹어가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먹는 것과 시간에 쫓겨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채우듯이 먹고 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삼각김밥 한 쪽을 먹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인 것 같습니다. 사찰에서는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음식을 먹는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사찰 음식은 더하는 음식이 아니라 빼는 음식입니다. 덜 자극하고 덜 욕심내고 덜 집착하는 것. 그렇게 비워낼 때 이제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상태. 현대사회에는 늘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요구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 오히려 지쳐갑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조금 덜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질문이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제 사찰 음식을 한 3가지 정도 같이 참가자로 만들 거고요.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밭에 가서
이제 재료를 이제 채취하는 상추를 좀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나눠서 이제 먹는 까지 명상으로 쭉 한번 연결해서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추밭에 왔습니다. 상추 한 입 이렇게 딸 때도 우리가 의뢰껏 먹어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상추를 키워서 이렇게 따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추 한 입도 상추 나름대로는 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다 따 드세요 하고 지금 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음식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추에게 이렇게 커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 재료로 와준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음식 명상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서 먹을 음식은 주 메뉴가 새송이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무침, 그다음에 얼갈이 된장 채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밭에서 상추를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제 소중한 생명 한 입 한 입 따왔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료를 손질할 때도 항상 이 집중해서 이렇게 손짓 하나하나, 이렇게 물 떨어진 소리, 상추 하나하나를 만지는 이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추를 이제 씻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얼갈이를 좀 씻어주세요. 또 한 분 같이 오셔서 새송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는 이제 쌀 요리는 새송이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그다음에 얼갈이 채국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밭에 가서 상추를 재료를 직접 우리 손으로 따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원래 바루공양은 바루가 이제 4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약식으로 2벌 바루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은 죽비로 하고요. 중간에 시잉보를 넣어서 같이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근을 옆으로 내려놓고요. 내려서 하겠습니다. 네. 답장 하시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눈앞에 놓인 이 음식 하나하나에는 햇볕과 바람과 비, 흙, 농사지은 이들의 수고로움 등이 들어있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런 고마운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인식합니다. 이런 고마운 음식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하여 마음속에 탐욕을 끊어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이 음식을 몸이 마르지 않기 위한 수행을 위한 약으로 삼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고 인식합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음식이 필요함을 생각하며 이 음식은 나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 음식 덕분에 나는 나 자신과 모든 이들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공양하시겠습니다. 먼저 한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밥 아래 맛과 향과 식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씹어봅니다. 반찬도 같이 먹어봅니다. 평상시보다 더 천천히 씹으며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공양합니다. 계속 공양하시면서 소리는 듣습니다. 정견, 올바로 보는 것. 어떤 음식이 올바른 음식인가를 아는 것. 사찰 음식의 조리 원칙에 맞는 음식이 올바른 음식이다. 또한 개걸스럽게 먹거나 참지 못하고 좋아하는 음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정어, 올바로 말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식생활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식생활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것. 음식을 맛으로만 탐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면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며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며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는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것. 음식을 조리할 때나 먹을 때도 재료에 대한 소중함을 늘 생각할 음식 찌꺼기 줄이는 습관을 들이고 버릴 때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버림과 설거지를 하는 행위에서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좋은 재료를 고르는 방법을 알 것. 자연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재료는 사지 않는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농사지은 재료를 구입하는 노력을 한다. 정정진,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행위는 나는 소원을 세우고 잊지 않고 노력한다.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가 팔 정도의 길을 걷고 있다 또는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 앞으로 말한 길을 따라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마음이 안정되며 해탈에 이를 것이다. 다 드셨습니까? 네. 그러면 물을 자, 바로 따십시오. 하나 가져온 단무지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면 옆에 바로로 물을 옮겨서 닦습니다. 닦은 물을 남김없이 마십니다. 물을 이제 다시 넣어서 손으로 마지막으로 닦습니다. 닦아보세요. 자, 숟가락도 닦고. 다 닦아요, 빨리. 여러분, 아기 아시죠? 아기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 하답니다.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구멍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기가 항상 배가 고픈데 어떤 것만 먹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바루를 닦는 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춧가루가 있으면 목에 걸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는 이제 그날 굶는 거야, 못 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 밥을 못 주게 한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아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불교에서는 바루공양을 하면 위에 이제 천수 다라니가 붙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비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천수물이 더럽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도와가면서 마십니다. 아기는 목에 걸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옛날에 이제 그 음식의 이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잘 먹어라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찰 음식은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동식물을 생명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기에까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정수가 맑은 정수를 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료를 직접 우리가 손으로 따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바로 공양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바루를 둘을 합을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게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넣고 발근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숟가락이 앞으로 이렇게 오게 주십시오. 합장하시고 이것으로 바로 공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해보세요.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직접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것들이 감각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남김없이 부족하지 않게 욕심을 버리고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식사를 하고 나서 엄청난 포만감보다는 좀 마음의 편안함이 남는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저 상추랑 깻잎을 땄었을 때 생물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함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공양을 진행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느끼면서 이 공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요리를 하면서 생명과 같이 교감을 하고 또 저 나름의 그런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좀 또 바르게 썰고 싶고 좀 더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맛들을 하나씩 느끼면서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이랑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포만감이 들면서부터는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한 감사함, 제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스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인생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끔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랬죠? 아무 맛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로 넣었던 오신채나 이런 거 넣지 않고도 밖에서는 파, 마늘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파, 마늘 이런 것도 안 넣고도 이렇게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됐잖아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내 정성,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음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복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조금 천천히, 조금 더 고맙게,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알아차리며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끼가 몸을 살리는
음식을 넘어 마음을 쉬게 하는 명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